네, 수요일 YTN 라디오 생생플러스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분 때문에 들어옵니다. 네, 주식에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돈의 흐름, 금융의 흐름까지 아주 꼼꼼하게 짚어주는 친절한 과외 선생님. 네, 잘생긴 과외 오빠라고 할 수 있겠죠. 염승환 이베스트투증권 리테일 사업부 이사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뉴욕 증시,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오늘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좀 3일째 좀 이제 S&P 500이 좀 빠지면서 좀 부진한 흐름을 좀 이어갔는데 나스닥도 좀 밀렸고요. 엔비디아가 좀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기술주들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빅테크 대부분이 좀 빠졌고 또 볼티모어 다리에 좀 네. 사고가 났었죠. 컨테이너 선박이 충돌해서 네. 다리가 이제 붕괴됐는데 아마 그런 것들도 투자 심리에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다만 이제 테슬라가 모처럼 한 2% 이상 좀 올라서 네. 모처럼 상승세를 보였던 건 좀 특징적이었는데 그동안 이제 미국이 AI 중심으로 거의 다 올라왔는데 거기에 소외된 기업들은 주가가 부진했거든요. 근데 예. 오늘은 좀 반대로 AI 관련주가 좀 밀리고 오히려 이제 테슬라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모처럼 좀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이제 이 약간 항구 이제 네. 출 관련해가 볼티모어 이제 사고 관련해가지고 그 관련해서 그 덴마크의 머스크라는 회사가 이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머스크가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반대로 사실 오늘 한국의 해운전 또 오히려 올라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그 전기차 스타트업 피스커가 이제 상장 폐지가 결정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국의 전기차 회사들 좀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포드도 3.5% 빠지고 루시드도 이제 전기차 회사죠. 마이너스 5% 빠지면서 주요 테슬라 빼고는 좀 주요 자동차 기업들의 주가는 조금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좀 비싼 거 아니냐. 특히 뭐 엔비디아는 성장에 비하면 기업 가치 좀 싼데 테슬라는 좀 비싸다 이런 평가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근데 뭐 미국 기업 중에 안 비싼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네. 엔비디아 뭐 워낙 돈 잘 버는데 네. 물론 이제 지금 PER이나 이런 걸로 따지면 엔비디아가 올랐는데도 비싸진 않거든요. 네. 뭐 30배 정도 되니까. 다만 이제 테슬라가 지금 좀 정책이죠. 그러니까 왜냐면 전기차가 좀 잘 팔려야 되는데 맞습니다. 안 팔리고 선거를 아주 특히 예민하게 보고 있죠. 네. 네, 그리고 뭐 또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특히 이제 주요 시장이 중국인데 네. 중국은 뭐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네. 중국 진출한 지금 미국 기업들 다 안 좋아요. 뭐 나이키, 스타벅스, 네. 애플도 요새 고전하고 있고 네. 이건 테슬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테슬라가 결국 전기차 시장에서 지금 1등은 하고 있지만 BYD랑 지금 경쟁을 하는데 네. 약점이 저가형 차가 없어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걸 이기려면 저가형 차를 출시해야 되는데 이게 25년 말이나 26년에 나온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시간은 남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좀 잘 버틸지가 좀 관건이고 다만 이제 오늘 올랐던 배경은 테슬라가 미국 고객들한테는 그 완전 자율주행 있잖아요. 네. FSD라고 하는데 요걸 한 달간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배포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 올라갔는데 어쨌든 저는 테슬라를 뭐 싸냐 비싸다라는 논리로 보시기보다는 이 네. 회사가 앞으로 지금 전기차하고 자율주행 시대에서 과연 선도 업체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 투자를 하시는 거고 네. 그거에 대해서 나는 회의적이다. 맞습니다. 아니다. 경쟁에서 밀릴 것 같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파셔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싸냐 비싸냐의 문제가 아니라 2, 3년 후에 어떻게 될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고민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올라서 있는 고지 말고요. 올라가는 정상으로 가고 있는지 하산 중인지 잘 파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이 디지털 시장법 DMA 디지털 마켓 액트입니다. 이거를 지금 시행했는데 첫 타결이 알파벳과 애플, 메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른바 독과점에 대한 좀 견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디지털 시장법 관련해 가지고 알파벳, 애플, 메타 세 개 기업이 뭐 5가지 조항을 뭐 위반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네. 조사에 착수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 이제 알파벳과 구글, 애플이 이제 앱이 있잖아요. 그 안에 네. 앱을 탑재해 가지고 외부 앱 개발자에게 자체적으로 규정을 적용했죠. 다른 결제 방식을 유도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인앱 자기네들이 결제. 쓰는 네. 그 플랫폼 안에서 인앱 결제해라. 네. 근데 이건 사실 이제 독과점으로 이제 네.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잘못됐다라는 이제 걸 좀 이제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애플은 또 음악 스트리밍 앱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이미 올해 초에 대규모 EU에서 과징금을 좀 받았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이번 조사를 통해서 이게 음악 앱뿐만이 아니라
더 확대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구글 같은 경우는 검색 엔진에서 자사 앱을 먼저 이제 노출시키는 뭐 예를 들면 항공이나 호텔 같은 걸 검색을 하면 구글 이제 앱 같은 걸 먼저 띄워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좀 독과점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걸 위반하면 전 세계 연간 총 매출액의 10% 그러니까 굉장히 우와. 큰 금액이 되겠죠. 이걸 과징금으로 내야 되는데 이 기존의 반독점법 조사랑 다르게 이게 12개월 안에 만약에 이 조사가 끝나서 만약에 결정이 되면 네. 시정 조처를 12개월 안에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걸 안 하면 이제 과징금을 뭐 퇴출까지 아직은 그것까지는 나오진 않았는데 과징금을 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지금 뭐 미국의 알파벳, 구글의 모 회사죠. 그다음에 애플, 네. 또 바이트댄스는 틱톡, 중국 모 회사입니다. 네. 이런 6개 회사를 게이트키퍼, 문지기, 그러니까 앞에서 지키고 있다가 자기네들 유리한 것만 하는 좀 독점적 행위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전 세계 매출액의 10%면 이거 판별 나면 이들 주가가 멀쩡할까 걱정되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이제 반독점법 위반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네. 결국엔 또 일부 합의도 하고 네. 이게 이제 또 이 기업들이 좀 빠져나가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애플은 또 이중 거죠. 지금 미국에서도 좀 반독점법 네. 지금 소송 미국 법무부에서 이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다만 이런 것들을 이제 서비스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네. 이제 반독점과 관련해서 좀 바꾸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일부 타격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총 매출액 10%니까 이거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네. 그거는 이제 너무 그냥 극단적으로 간 거고요. 분명히 구글, 애플, 알파벳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하면서 타협을 하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엄청난 타격을 받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빅테크들의 이런 이제 독점은 조금 훼손될 수 있다는 측면에선 주가에는 조금 부정적일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시장을 앞서 나가는 또 프론티어들이고요. 또 뭐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혁신을 하는 곳들이기 때문에 독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또 서로 간에 뭔가 합의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고요. 그다음에는 국내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2,700은 뚫고 올라갔고요. 뭐 구만전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또 SK는 오늘 좀 난리 난 상황이고요. 국내 증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이제 약보합 수준에서 좀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사실 SK 하이닉스가 오늘 이제 18만 원 네. 고지를 좀 넘으면서 상당히 좋았는데 다만 그게 지수에는 크게 반영을 못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조금 약간의 약보합으로 좀 끝나면서 예. 그러니까 SK는 좋은데 사실 삼성전자는 못 가는 흐름이 아직까지는 계속 네. 이어지는데 뭐 8만 원 앞두고 아직까지는 좀 저항이 있고요. 다만 현대차나 또 게임주에서 크래프톤, 뭐 방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래서 예. 지금 계속해서 모멘텀 있는 기업들은 계속 오르고 있고 또 요즘에 미국에서 제일 핫한 게 전력 부족하다. 네. 그래서 전력망을 많이 구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전력기기 회사들이 오늘 일제히 다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두산 파켓은 이제 미국의 굴삭기 판매하는 회사인데 네. 미국의 인프라 투자 쪽 있잖아요. 예. 여기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는 상당히 좋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이제 엔터주 갖고 계신 분들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매일 주가가 안 좋아가지고 네네. 힘들었는데 어제 SM이 10% 올랐고요. 오늘은 하이브가 7%나 급등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새로운 또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하고, 그러니까 기존 아티스트가 컴백하는 데다가 이 하이브의 아일리시라는 또 새로운 걸그룹이 네. 데뷔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티스트들이 돌아오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도 좀 최근 한국 시장의 특징인데 어쨌든 증시는 좀 정체돼 있지만 정말 활발하게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버라이어티하게 봄맞이처럼 종목 장세가 활발합니다. 자, 조선주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뭐 여러 가지 컨테이너 관련된 얘기도 잠깐 나왔었지만 조선주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구조적으로 배를 바꿔야 되거든요. 예. 이제 선박을 많이 발주했던 게 2000년 초반부터 네. 빅사이클이 한번 왔는데 보통 25년에서 30년 타기 때문에 네. 그 교체 사이클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바꿀 때 이제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친환경 선박으로 바꿀 수밖에 네. 없죠. 그걸 제일 잘하는 국가가 한국이고 네. 또 얼마 전에 미국에서 조선주 뭐 중국도 규제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아예 결정은 안 했고 들여다본다는 했거든요. 그래서 예. 중국이 이제 조선사들이 너무 막대한 보조금 받고 저가로 배를 만들어서 미국 조선사 피해 입는 것 같다. 네. 뭐 이런 이제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중국과 경쟁하는 한국 입장에서 긍정적인데 다만 오늘은 아마 그 컨테이너선 사고 때문에 네.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오늘은 좀 국내 조선사가 좀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나 펀더멘탈적으로는 크게 뭐 그런 부분에서 문제만 아니라면 저는 뭐 오히려 좀 기회인 것 같고, 그래서 조선주는 올해 실적도 좋지만 그런 이제 중장기적인 교체 수요가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평소보다는 조금 시간이 짧았는데요. 그래도 아주 알짜 같은 이야기들 잘 전해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였습니다.